자,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열렸다, 그죠? 오늘 마지막 날에 내가 좀 여러 가지 좀 실무에 얘기했는데, 앞으로, 오늘 마무리, 홍보 마무리지만은 하여튼 시험 다 잘 봐가지고 하여튼 광명 지역에서 돈 다 끌어버려. 제가 전에 여기 하기 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기 광명 사거리 있죠? 거기 이제 새로운 고시학원을 내가 몇 년 강의했었어요. 광명 사거리에. 지금 없어졌어요, 학원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광명하고 여기 어느 지역 보면은 내가 연락이 올라서 그렇지 아마 내가 아는 분은 많을 거예요. 내가 5년도 강의했으니까 여기서 뭐 많겠지, 이제. 그죠?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분 다 잘하려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지금 여기 철상, 여기, 아니다, 철상 말고 여기 가산 가게 되면은 거기 역 내리잖아요. 앞뒤 보면은 왜 그 큰 공장형 빌딩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중간중간 공인중개 사는 사람들 몇 명은 내가 알아요. 가끔 봤어, 내가. 봤는데, 비싸더라고요, 세가 너무 비싸. 절대, 동일끼리라도 절대, 사업하지 말고 같이 따로따로 하세요, 절대로. 우리 너무 친해, 언니. 3개월 지나가 원수가 돼가지고 복수 결전한단 말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이런 경우 내가 수없이 봤어요. 왜 우리 교수님은 우리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알았어. 네 3개월 뒤면 알아서 갈라선다. 진짜 평균 3년 아닌가요?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뭐 그래 버려, 이제. 얘기 나오면은. 절대 동업하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 시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세부적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석에서 기회가 되면, 뭐 실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대지의 안전 요건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틀렸죠, 그죠? 틀렸죠. 원칙적으로 낮아서는 안 되지만 배수에 지장이 없다면은 낮아도 된다 그랬죠. 답 1번. 2번.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조치해라. 3번.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등의 시설을 해야 한다. 맞아요. 그리고 4번. 손괴의 우려. 다시 말하면 무너져 내림의 우려입니다. 우려. 있는 토지 1대 1.5. 1이 수직이고요. 1.5가 수평입니다. 수직과 수평 1대 1.5 이상. 그죠? 이때 절토든 성토든 간에 1m 이상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옹벽 설치해라. 자, 여기에서 하나 추가합니다. 만약에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라면 뭘로 해라? 콘크리트. 그까지. 5번.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를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그 철근. 배수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량 파이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 말고 요거 다른 것들은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시설 외의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라. 근데 여기서요, 외 의자를 빼버리고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구조물이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 요 두 가지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라 하면 틀립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요것 말고 다른 것들입니다. 31번. 특별건축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즉 개특법상 개발제한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개발 못하는 곳이니까 할 수 없고요. 2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권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의 적용 및 대지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저를 볼래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잖아요. 그림. 요거는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가정한다면 요것이 특별 건축구역이다 가정합시다. 대지 안에 있는 거. 이럴 때는 이렇게, 여기 뭐죠? 조경.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 1번. 대지 안에 조경. 요거 2번. 대지 안에 공지. 요거 3번. 건폐율, 용적률, 높이,
1조. 아시겠죠? 요거. 외우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대지의 적용은 현재 이제 요거 1번 요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의 공지는 2번입니다. 그 외에 3, 4, 5, 6 더 있습니다. 다 책이 있어요. 그림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림으로. 답 2번입니다. 3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도 동안에 마세요. 이것도 연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연도 바꾸지 않고 뒤에 걸 바꿨어요. 5년 이내에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가 아니고 의무적입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의무적이에요. 가장 연도도 알아두시고요. 4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저를 보세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한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용도,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로 본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용 3위만 제외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만 제외합니다. 그런데 4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국토법상 용도지역에 지정이 있는 걸로 본다. 틀렸습니다. 용도지역은 결정으로 안 봅니다. 용도지구도, 용도구역도 용 3위, 용 3위는 제외. 5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설치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한다? 아니죠. 통합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맞는 것이죠. 기억납니까? 미술 공부, 그 다음에 공원 부는 예 됐죠? 이렇게 미술 공부 그렇게 공부했었죠. 자, 주택법 같이 보겠습니다. 32번 도시형 생활주택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2번 단지형 연립 또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 왜? 단지형은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원룸형이 있고, 그죠? 원룸형이 있고, 뭐 있어요? 단지형이 있는데, 단지형은 아파트는 걸어 안 되고, 단지형 연립. 또 뭐죠?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요. 원룸형은 공동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뭡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룸형은 면적이 얼마까지? 아무리 넓어야 50제곱미터 이하까지. 단지형은 얼마까지?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죠. 그죠? 하지만, 연립과 다세대는요, 원칙적으로는 4계층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 시에는 12거쳐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그 지문은 2번입니다. 3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보세요. 아파트는 아무리 면적을 크게 해봤자 얼마까지? 5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5짜리는 해당하지 않지요. 답 3번입니다. 4번 나오잖아요. 원룸형은 면적이 50 이하이다. 5번 상업지역 또 있죠. 준주거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가 있다. 원래 안 되는데 두 지역만큼은 가능하다 그랬죠. 예. 33번 공동사업주체. 1번 토지 소유자가 틀린 겁니다.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그 다음에 2번 지역조합이든 3번 직정조합이든 지역조합이건 직정조합이건 똑같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또 있죠. 유일하게 국가 빼고 지자체, 토지공, 지공과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3번 전부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4번, 고용자가, 회사 대표가, 우리 이런 경우면 특히 들어보세요. 만약에요, 이 회사가 이렇게 좀 시내에 있지 않고, 만약에 저쪽 막 변두리 있잖아요. 변두리 막 시외곽에, 막 여러분들 왜 고속도로 왜 달리다 보면은 옆에 중간중간에 공장 있고 왜 그 옆에 아파트 한 동, 두 동 딸랑 있는 데 있어요. 그게 뭐냐, 일반적으로.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일명 사원 아파트, 사원 아파트. 그러니까, 시내하고 너무 머니까, 시내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먼 거예요, 직원들이. 왜 공장 어디 있습니까? 거의 시골 구석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대표가 직원들을 위해서, 사원들을 위해서 사원 아파트를 지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뭡니까? 그때 고용자는, 회사 대표는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원주택, 사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죠. 반드시, 그죠? 왜? 본인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사원 아파트를 염두하면 돼요. 틀렸죠?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5번,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없죠. 그죠? 왜?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했으니까. 34번, 지역 직장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1번,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군구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고요. 3번,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고요. 4번,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이 뭐냐? 5번은 앞에 거 일단 보류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근데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가율 지구에서의 전매가 금지되는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가율 지구에서는 충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딸랑 요거 하나 이제 안 된다 나올 겁니다. 35번. 매, 도, 천국. 자, 저를 보세요. 먼저 그럼 딱 두 개 알아야 돼. 무슨 가격? 뭔 가격? Z가. 뭐라고? C가. 몇 월? 3월.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 먼저 보나마나 나오네. 2번 C가고요. 그죠? 몇 번? 그 다음에 4번, 3월이 되는 가 2번하고 4번은 볼 거 없잖아요. 그냥 C가 3월, C가 3월.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냐, 이제 요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상하게 분명히 이 문제 나올 때요. 과거에 딴 건 다 안 맞게 나왔는데 C가를 공시지가로 또는 감정가로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렇게 나온다면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근데 그렇게 해도 시험장 가면은 이게 감정가인가? 기억 안 나가지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매도 청구란 문제가 나오면 그냥 아예 문제 보기 전에 시가 3월 딱 보고 뭔 놈의 공시지가요. 딴 거 볼 거 없이 걔가 답이요. 근데 걔가 만약에 시가인데 감정가가 4번이야. 그럼 4번 딱 찍었어. 그럼 안 돼요. 4번 딱 찍었는데 틀렸습니다. 왠지 압니까? 문제가 옳은 걸 물어보는 거, 옳은 거를. 틀릴 때 4번이지. 다 읽어볼 거 아니에요. 옳은 걸 물어보는 건데,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자, 35번. 자, 먼저, 요거 기억나죠? 먼저, 아파트 짓고 싶어? 그럼 뭐죠? 먼저, 소유권을 확보해라. 예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반대로 100% 사용권 확보.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그 구역 안에서는 얼마 이상? 80% 이상만 확보하고 나머지가 뭡니까? 매도 청구 대상이고 이거 중요하죠. 세 번째는 뭐 국가, 지자체, 토지공, 시공은 예외다. 원칙대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매도 청구가 나오는 곳은 두 번째. 이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그죠? 80% 이상, 뭐요? 사용권을 줄인 겁니다. 긴 말. 사용권 확보. 나머지 뭐라고요? 매도 청구 대상. 이럴 때, 그러면 여기 80% 이상 확보 중에서 크게 두 가지죠, 그죠? 첫 번째 뭐죠? 95% 이상 확보한 경우. 두 번째, 95% 미만이죠. 95% 미만은 최소 80% 이상은 위에 있는 거니까. 그죠? 얘는 80% 이상, 95% 미만, 이걸 말하는 것이고. 얘는 뭐죠? 그냥 95% 이상이죠. 그러면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면 나머지는 얼마 안 되죠. 그럼 나머지 뭡니까? 요거. 그러니까 뒤에 게 요거요. 뒤에 거. 요거 나오는 거. 요거 모든 요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걸 전제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날 과거 몇 년 전입니까? 3년? 10년 이전. 10년 이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 원주민들은 매도 청구가 못하고 그 이후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요거죠. 이해되지, 그죠? 네, 요거. 자, 그러면 현재 문제가 자, 1번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2번은 시가고요. 자, 3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대지 면적의 90%의 사용권. 자, 여러분 90%는 어디입니까? 여기 두 번째. 그죠? 여기서 90%면 이때 밑에 모든 소유자에게 뭐죠? 95% 이상인지, 그죠? 틀렸죠. 그러니까 90%가 아니죠. 그래서 95% 이상일 때죠. 만약에 이게 90%가 아니고 95%라고만 했어도 맞는 거죠. 4번 됐고, 5번 80%의 요거는 여기죠. 그죠? 여기. 그죠? 80% 여기잖아요. 80% 이상이니까 여기서 가죠.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 거론돼야 되겠죠. 80%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옛날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왜? 그 사람들은 제외한 거니까. 그죠? 맞는 겁니다. 36번 주택 건설 용지의 확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로 비율을 50%로, 왜요? 50% 이상이니까 50%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유지에, 국가니까 국유지, 지자체는 공유지, 둘 다 언급 다 되면은 국공유지, 그죠? 국유지의 매수를 원할 자에게 국가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 또는 임대지만 맞는 거죠? 할 수 있다. 정답 1번이죠. 2번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지자체, 공유지는 지자체, 매각도 할 수 있고 우선 임대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니까요. 없다 틀렸죠. 3번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로부터 몇 년? 2년. 여기 연도 맞아요.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건물을 안 짓고 또는 2번처럼 조합주택 규모 안 할 때,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했는데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마지막 줄 취소해야 한다? 아니죠. 취소하지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언간에서는 등록 말소, 의무적 등록 말소, 부정, 등록 등 제어, 말소하여야 한다. 얘 빼고는 다 의무적이요.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의무적이다. 그리고요. 4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양도가는 조성원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일단은 감정가고 원칙이 감정가고요. 근데 하필이면 이 토지를 사가져가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래. 임대주택 건설 시에도 감정가예요. 다만 조성원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대주택 건설 시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원칙은 감정가지만. 5번 채비지를 사업주택에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뭐라고요? 경쟁 입찰이죠. 딱 한 놈일 때 하나하나 한 놈일 때 그때만 수의계약이지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다. 37번 주택의 공급 설명으로 틀린 것은 37번 자, 저를 봐요. 먼저 주택을 공급하려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뭐 한다고요? 입주자를 모집을 해야 되겠죠. 해야 그들에게 공급하겠죠. 그죠? 이때 시장, 특시, 특도, 시군구 줄여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아요? 승인받습니다. 이때 복리시설을 뭐죠? 얘는 신고합니다. 시군구에 승인받아라. 복리시설, 유치원 등등의 복리시설은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할 때에 공공주택 사업자, 국가, 지자체, 토주공. 왜냐면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은요 공공사업 주체예요. 얘는 그거를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잘 보세요. 여기에는 방금 공공사업 주체인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플러스 그 외 공공기관 플러스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등이 50% 초과 출자한 출자 법인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여튼 공공의 색칠, 풍기, 인간 다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승인받지 않고 신고도 안 하고 아시겠죠? 네.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번 37번 재방공사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공공이잖아요. 맞죠?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는 땅값 플러스 건물 택지비와 건축비고요. 3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 또는 5, 3, 15, 150m 이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죠. 4번 토주공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할 때 밑에 시군구에게 신고해라 틀렸죠. 공공은 그죠?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다 안 합니다. 답 4번. 5번 시군구는 사업개발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맞죠? 38번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체는 이거 중요합니다. 사업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 문제 넣었지만 이것이요 다음 중 주택법령상 전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면은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란 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근데 문제에 넣었으니까 짧게 쓴 것이고요. 아시겠죠? 반드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매 허용된다. 틀린 것. 1번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 하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도시로 가는 거는
가는 거 다 맞는데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안 되잖아요. 서울특별시가 수도권이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나올 수가 있고 지금처럼 특별시로 또 인천광역시로 그 다음에 광명시를 포함한 경기도로 아시겠죠?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이 뭐라고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경기, 인천. 그러니까 특별시로 가는 거는 안 됩니다. 답 1번, 1번. 2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항상 똑같아요. 전원이 전부 일부 아니에요. 일부.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체류하는 경우죠. 4번.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죠. 4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 일부, 지위의 일부,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이때 일부지 전부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할 때 다 안 줍니다. 일부만 주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39번 농지법 2개 남았어요. 아니, 주택법 마친다고요. 자, 39번 대리, 경작자 지정 등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제가 요거 할 때 요거 쓰죠. 그죠? 대리, 경작자 할 때. 39번. 자, 소유권자. 그죠? 소유권자가 또는 임차권자가 현재 농지를 농지답게 농사 짓지 않고 놀리고 있다. 이게 뭐죠? 유농지다. 여러분들 휴경농지는 안 되면 이거는 아예 쉬는 땅이니까 얘는 하면 안 돼요. 유휴농지를 현재 시, 군, 부청장이 바라보니까 유휴농지를 즉 놀리고 있다라 그 말이죠. 이때 예고합니다. 어떻게 예고한다고요? 어차피 농사 짓지 않을 거 누구에게? 대리로 경작할 경작자를 아예 지정해서 농사 짓도록 하자 그 말이죠. 왜? 농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임차하든 위탁하든 팔든 농지를 농지답게 농사 지어내는 겁니다. 누구인지는 안 중요해요. 이때 그럼 우선적으로 즉 원칙적으로 누굴 지정한다고요? 농업인 또 농업법인으로 지정하여야지만 만약 없거나 뭐 노하면 그죠? 노하면 예외적으로 농업 생산자 단체나 또는 학교 등 연구기관에게 맡겨서 할 수 있다. 이럴 때 예고할 때는요, 하게 되면은 소유권 등은 일단 10일 이내에 이신청합니다. 내가 짓지 못하는 이유 하면 다시 7일 내에 어쨌든 간에 농사 짓지 않고 놀리는 것 똑같네 하고 또 7일 내내 통장해요. 이럴 때 서로 계약 쓰겠죠. 안 쓰면 일단 뭐나 따로 안 정했다면 3년으로 간주해버립니다. 3년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지르는 돈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수확량에 몇 프로? 수확 1부터 얼마내? 2월 내에 수확량 몇 프로? 10%를 지려주고요. 안 받으면 공탁. 이게 다예요, 다. 그래서 시험 잘 나오는 것이요. 요거 원칙 요거 하고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더 없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네.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1번 시군구는 직권으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유휴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받아 지정할 수 있다. 2번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가 없다. 이건 그냥 쉬는 땅이니까 그러죠. 쉬는 땅 지정할 수가 없다. 지력의 증진을 위해서 일부러 쉬는 겁니다. 3번 대리 경작자는 농업 생산자 단체, 학교 그 밖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틀렸죠. 원칙적 즉 우선적으로 지정은 누가 합니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고 예외적일 때죠. 답 3번입니다. 4번 따로 정하지 아니했다. 3년으로 본다. 4번 그쵸? 수확량의 10%를 농작물의 수확일로부터 2월 내에 토지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한다. 40번 농지 보전 부담금. 틀린 건 40번 저를 봐요.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받아라. 이때 허가는 누굽니까? 농장. 원칙적입니다. 원래 왜냐면 위임시킬 때는 시도도 가능하거든요. 시군구도.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농장이다. 허가. 자, 농지를 전용할 때는 협의해라. 누구랑? 농장과. 이때 농장과 협의하는 자는 무조건 행정청만 협의합니다. 누구죠? 농장과 같은 레벨에 있는 장관, 즉 주무부 장관.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에요. 지자체장인 경우에만 협의해요. 여기에 지방공사는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얘를 집어넣어 틀리게 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얘만. 그리고 먹고 사는 의식주 생계 문제죠. 그는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하라. 이때는 신고는 누굽니까? 시군구요. 시군구요. 자, 요거는, 자, 얘네들은요, 어차피 농지를 전용합니까? 농지 개량 목적 아니고 다른 목적이니까 그 대상만 허가냐, 협의 신고지, 농지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건 똑같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빠른 거 할까요? 얘도 농지를 전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농지 보전 부담금. 뭐죠? 부담금. 얘를 반드시 납부합니다. 여기 허가든 요거 아까 여기 허가 얘도 납부해야 되고요. 협의도 납부해야 되고요. 여기 신고 얘도 다 납부합니다. 다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 요겁니다. 일시고요.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받아라. 또는 협의해라. 누구? 일시가 식은 거야. 또 썰매장 등등에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신고해라. 협의해라. 신고야. 아시겠죠? 신고. 올해 여기 나올 확률이 있어요. 내 말에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시 사용 얘는 공통점이 있죠? 일정 기간 7년, 5년, 3년 즉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에는 원상 복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농장, 시군구, 요 중요합니다. 이걸 바꿔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일시 사용은 원상 복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안 내? 납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요거.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에게 내라. 그럼 관리 누가 합니까? 농장한테 내라 그 얘기예요. 맞고요. 2번 농장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농지보전 부담금은요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납부합니다. 미리 납부해서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허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안 나오고 취소가 돼버리면은 그 돈 환급해 주는 건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는 거.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만약에 미리 돈 냈기 때문에 허가가 만약 안 나오거나 허가가 나왔다가 혹시나 취소가 되면은 농전용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국가, 지자체. 당연히 이 작것들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면제한다 이런 말 안 쓰고 국가,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내는게 목적이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하면 감면.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감면 사유가 진짜 프로트에 안 나와 있지만요. 만약에 국가야 지자체야 너는 100% 감면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러면 없지만은 하여튼 감면 사유다. 4번 농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 부과시킵니다. 아시겠죠? 안 내면은 가산금 3%입니다. 옛날에 5%였다가 좀 내려간 거예요. 옛날에 5%였다가 3%로 바뀐 겁니다. 옛날 건 의미 없잖아요. 5번 농지 전용 신고. 요거죠, 요거. 어디 있습니까? 요거잖아요. 농지 전용 신고, 요거. 시군구에 신고하잖아요. 그죠? 신고 대상의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일시 사용만 안 냅니다. 허가든 협의든 신고든.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예, 하여튼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공법은. 언제 종강하죠?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내일 모레요? 하여튼 마지막 시간까지 다른 과목들도 하여튼 최선 다해가지고 하여튼 뭐 안 온 분들은 내가 말 못하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최소한 공법은 62.5점 나올 겁니다. 정말 공법 때문에 붙었어요 라는 말 나올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만 오늘 안 오고 동영 온 사람들 알아서 혀. 하여튼 힘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꼭 좋은 거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